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 수는 주춤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그 교회에서 확진 판정받은 환자가 40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은혜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모두 47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늘 이곳 교회 신도 4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곳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지난 9일에서 15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기도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 사전에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은혜강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받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본 거는 지난 1일과 8일 모두 135명인데요. 이 가운데 106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20여 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또 8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41명 가운데 35명은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나머지는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가 각각 1명,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가 각각 2명입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은혜강 교회는 1998년에 설립됐으며 주 2회 1시간씩 열리는 예배마다 100여 명의 신도가 참여했습니다. 성남시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해 은혜강 교회 신도와 관련해 1대1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 보건소인 수정구 보건소의 상황 총괄반을 구성해 대책본부를 만들고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함께 특별 역학조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강 교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일주일 넘게 확진자가 잇따랐던 세종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던 충남과 대전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백상현 기자, 대전 충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열흘 가까이 세종에서는 정부청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요. 어제 오전 1명을 마지막으로 해수부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현재까지 세종 지역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800명에 달하는 해수부 전체 직원 전수조사에서도 확진자 27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해수부에는 전체 직원 가운데 60%인 470여 명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90여 명은 자가격리 상태고 직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수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동안에도 감염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 감염과 이에 따른 국가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등 세종에서 나온 공무원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서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던 충남 지역은 최근 들어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직원 7명이 잇따라 확진되며 직장 내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컸던 서산 대산공단 한화토탈에서는 다른 직원 7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나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집계한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40명, 충남 115명으로 모두 177명입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증상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 대책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부터 유럽 전역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특별 입국 절차는 대상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입국 시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지와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14일 동안 의심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유럽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와 중국과 일본, 이란 등 9개국에 적용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는 직항뿐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 유럽에서 오는 경유 지역도 포함됩니다. 자녀 있는 분들은 이게 제일 큰 관심일 텐데요. 개학 연기 여부, 이거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교육부가 내일 3차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3차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차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과 대구 교육감 등이 2주간 추가로 연기해 4월에 개학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일주일로 할지 아니면 2주일로 할지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교육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부처와 3차 개학 연기 최종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내일 3차 개학 연기 여부 발표에는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방호복 같은 방역 물품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원자재 확보와 국내 생산 확대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비용의 경우 예비비와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선별 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또 개인 보호 장구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 비용을 이달 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 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 예방 관리료와 격리 관리료 등의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는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을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 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그럼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확진자 수 증가가 76명, 그러니까 100명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확연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월 29일 날 909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고요. 2월 13일 이후로는 골든크로스를 나타내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확연히 많아지는, 또 이제는 전체 환자 수 감소세에 따라서 환자 전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때에 생겼던 환자들이 지금 무증상 감염 혹은 경증이라도 다 잠복기를 감안하면은 계속 격리 해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든지 집단 발생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세종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좀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드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신천지 신도들 이외의 일반 대구 시민들이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봐서도 감염원으로 알 수 없는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콜센터 같은 데도 자꾸 나오고요.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원내 감염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무슨 PC방이라든지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낼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내가 그런 돌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안정세를 나타나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또한 역류입이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한 달 전쯤인가요? JP 모건에서 이 한국의 이 확산세가 3월 20일 날 정점을 이룰 것 같고 확진자 수는 한 10,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정점이라는 건 거의 맞습니다. 이 아무리 감소세라 할지라도 이것은 환자의 감소세지 누적 환자 수로 보면 정점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 10,000명 정도라는 것이 뭐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단 하나 전제가 어떤 돌발 변수가 콜센터 같은 거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또한 그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환자들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데서 갑자기 또 나타나든지 하면은 아마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보이거든요. 지금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방역 여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수도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 봐서 상당히 안정세이고 3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이 학생들 개학을 당국이 더 연기할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방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조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방역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교실이라는 상황, 요 상황만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실내 밀폐된 환경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 공통의 기구 또는 여러 가지 그 밀접한 접촉들이 많은 상황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밀접 접촉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그 안에 한두 명의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면은 전체가 확산될 확률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지역사회 전파에 아주 중대한 감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2주 내지 3주 정도의 그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방역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학교라는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설상 아직까지도 학교 안에서 이런 격리라든지 환자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격리라든지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개학은 좀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 관점에서도 개학 연기가 좋다. 그런 말씀이셨고 해외 상황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좀 우려가 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세요? 제일 우려가 되는 나라는 사실은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사망률이 거의 8배가량 높고 중국의 그 우한 같은 그런 의료 공백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한 이 확산이 유럽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퍼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이것을 과연 얼마나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탈리아는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23% 정도가 인구가 65세 이상이고 상당히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기저질환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요. 무슨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주된 기저질환이고요. 또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방역이라든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초기에 너무 안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거부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마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막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단을 하기 시작할 때는 벌써 치료 시기가 늦은 사람들이 확산이 빨라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여력을 막 넓히다 보니까 진단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병상이 모자라는 즉 우한과 같은 이런 의료 공백 상태가 일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악순환으로 가고 또 이 북부 지역을 봉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봉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북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국으로 퍼져서 실제로는 전국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전국을 전부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탈리아는 아주 강제적으로 가게 모든 것을 못 열게 하고 약국하고 슈퍼만 문을 열게 하고 이런 전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제한을 했는데 이동 제한을 하긴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탈리아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금융위기 때 이 네. 공공의료기관을 상당히 많이 줄인 부분이 네.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의료 접근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의료 공백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중국의 의료진들이 와서 이런 임시 병상들을 늘리는 것들을 의논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처럼 그렇게 갑자기 1000병상을 한꺼번에 만든다든지 한계가 있을 수 이런 있다는 일은 말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는 있지만 이탈리아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궁금한 부분이요. 이탈리아 사망자가 지금 1,8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상황 23%나 되는 고령화 사회,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인데다가 네,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잠시 예.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36명이며 이 중 1,13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4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80.7%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9.3%에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의 발생 규모를 보시면 대구 지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이 20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7명, 그리고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 수가 4명 추가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신천지 관련 비율은 전체 환자의 60.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여러 시설,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거는 표로 정리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 관련해서는 5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어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5명은 11층 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 종사자가 1명 추가되었고 또 11층 근무자들의 접촉자 가족 지인들이 4명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건물의 직원 86명, 11층이 83명, 10층이 2명, 그리고 9층이 1명이었고 주로 11층 근무자의 접촉자가 43명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생명수 교회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1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 및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교회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병 사례들에서는 종교 행사 등의 경우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 참석자 간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발생 규모가 큰 편입니다. 즉, 한 명의 확진자가 단시간에 여러 명의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행사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 행사는 감염병의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5,457명이었고 이 중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된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389명이었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의 검역 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그중에는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발 유행 입국자들에서 양성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 0시를 기해 유럽 5개국으로 시행했던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유럽 전 지역에 대해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만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에 선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이내에 유럽 지역을 방문하신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1339를 통해 상담하고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격리 해제된 714명의 특성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추가로 격리 해제자가 더 늘었는데 이 통계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714명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율이 8.8%였습니다. 격리 확진일로부터 격리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7일, 중앙값은 15일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의 격리 해제율을 보였으며 격리 상태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하다가 격리 해제되신 분이 73%,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에서 해제되신 분이 26.5%,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제되신 분은 4명, 0.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검사 음성 확인되고 격리 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그런 제도화,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집된 근무 환경 등을 적극 개선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방역의 최대 목표는 고위험군의 이환과 사망을 줄이고 또 이런 고위험군의 집단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붕괴, 의료기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성인 그리고 학령기 아동 등은 대부분은 경증 감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종교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반 성인들도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면회, 집단시설의 방문 등을 최소화하고 영상 등을 활용해 상호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 계속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또한 생활 및 업무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업장, 다중이용시설들은 항상 비누, 손소독제들을 비치하고 손위생을 강조하는 홍보 포스터 부착 등 언제 어디서나 손위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콜센터, 보건소를 문의하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뒷부분은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가로 드린 통계에 대해서는 13쪽은 계속 보셨던 통계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연령별 치명률을 보시면 80세 이상은 9.26%, 70대는 5.27%, 60대는 1.37%처럼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분율도 높고 또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령자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보호 그리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쪽의 해외 유입 추정 사례 현황입니다. 현재 50명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한 역학조사가 종료가 되면 추정이 아니라 감염 경로에 대한 것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앞단의 일부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많았고 최근에 유입 환자가 증가하신 걸 볼 수 있으실 텐데 최근에 주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유럽 지역,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입국한 유럽 그 입국자에서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격리 해제자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급격하게 신규 환자가 많이 증가했고 15일이 경과한 그 시점부터 서서히 격리 해제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연령별 격리 해제 현황도 아무래도 젊은 층 30, 40대의 해제율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언제 격리가 됐느냐에 따른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 비율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도나 연령군에 따른 그런 격리 해제 비율은 표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침 3은 현재까지 발생한 75명의 사망자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4.2세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사망자의 비율은 81.3%입니다. 치명률은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 80대의 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저질환은 75명 사망자 중에 74명이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확인이 안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감염 경로는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망자가 52%였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9.3%,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에 대한 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장소는 입원실이 77.4%, 응급실이 20%, 자택에서 사망하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걸로는 50대가 6명이었는데 그 6명 중에 4명은 청도 대남병원의 입소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그런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치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좀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중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우리도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의료 공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2월 29일 날 900명이나 올라가면서 거의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한 사람이 1000명이 넘고 이런 시기에 실제로 의사 선생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병원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생겼던 중증 환자들이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치명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치료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증
그 중환자실에서 잘 노력을 하시면은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 치명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네.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도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 나오는 확진자들은 그렇게까지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여유가 생겼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치명률 상황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할 수 있다. 또 나왔던 얘기 중에 오늘 0시부터요. 우리 정부가 이제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단 말이죠. 이런 조치가 그 좀 차단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 이외에 뭐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을 뭐 거부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지역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전체가 다 만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입국관리 시스템, 즉 환자가 입국했을 때 유증상자다, 열이 난다 하면은 걸러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2주간 동안은 잘 관리를 하면서 연락을 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는 이런 효과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 당국의 이제 여력이 남는다면은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지금은 유럽 전역이지만 아마 입국하는 모든 사람으로 다 확대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이런 촘촘히 찾아가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교수님이 걱정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미국도 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겉으로 드러난 환자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맨 처음 환자부터 이 감염원을 알 수가 없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생겼을 때 그 주변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전부 다 추적도 할 수 없었고 감염원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 또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 쪽으로 옮겨가면서 뉴욕 인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진단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진단이 미국은 방역이라든지 의료 이런 데가 세계 제1등인 나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료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실제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낮은 것이 미국이거든요. 즉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병원을 갈 수가 없고 이 진단 한번 받더라도 보통 뭐 3,000불 적을 때는 적어도 1,000불 이렇게 영수증이 날라오기 청구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감히 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이라는 돈을 풀어서 진단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고 이 진단은 아마 무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여기서 과연 이 진단을 많이 했을 때 여기에 미국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이런 그 미입국한 사람들, 즉 이민자. 네. 불법 이민자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것이 즉 이 사람들은 그 통계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네.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단을 받을 것이고 이 양성이 나왔을 때 미국의 그 지금 이 영리병원의 그 시설상 과연 입원을 다 시킬 수 있고 의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진단이라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의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동식 선별 진료소. 예, 네. 우리는 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선별 진료소 또는 부스 개념도 지금 만들어져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주차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을 진단을 한 후에 바로 격리를 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입원한다든지 또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 이 사회적인 공포심이라든지 벌써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뭐 동부 지역 같은 데서 뭐 화장지라든지 사재기가 이런 사재기가 쌀 같은 식품이라든지 완전히 다 없어지는 상황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 미국인 경우는 우리 뭐 전 세계가 인류가 다 마찬가지지만 면역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노출되면은 감염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한 의원이 FDA가 이 한국의 진단 키트가 응급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응급용이라는 말은 사실 진단에서 맞지는 않고요. 우리는 신속 진단
신속 진단이 아니라 신속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서 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CDC에서 처음에 할 때 좀 에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지금 거기서 거론한 것은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서로 이렇게 맞붙으면서 이 공격을 한 내용인데 실제로 공화당에서 방어한 내용이 우리는 한국의 IgG 이 면역 진단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gG 면역 진단 시스템을 아직까지 쓴 적이 없고 승인 받은 적도 없어요. 지금 개발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아마 중요하게 쓰일 수는 있겠지만 엘라이자 메소드라는 것을 쓰면은 이 면역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IgG라든지 IgM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 거론한 부분이 사실은 사실의 팩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유전자 증폭하는 진단 키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민감도가 뭐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감도 또 그 양성률 이거 자체로 봐서는 진단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가리는 선발전도 잇따라 중지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일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일 각 경기단체 대표들과 긴급 전화회의를 갖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상당수 종목의 대표 선발전이 연기 또는 중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금지 같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도 잇따르면서 경기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림픽 연기를 촉구하는 현역 선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육상 대표팀 주장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올림픽을 오는 10월 또는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我々としてはですね、とにかく、この、感染拡大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 하지만 올림픽 비관론은 일본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워치의 인터넷 설문에서 올림픽 연기는 62%, 중지 응답은 19%였습니다. 이를 더한 연기와 취소 응답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성화 인계식을 무관중에 이어 언론에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불붙인 성화는 채와 하루 만인 지난 13일부터 봉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기준금리 제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돈도 풀 예정인데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이 돈풀기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내고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포인트를 더 하향 조정한 겁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재정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준금리를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던 이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7천억 달러, 우리 돈 852조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16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발행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조치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례 회의 전 전격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굼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긴급 브리핑에서 반색했습니다. That's really good news. It's really great for our country. It's something that we're very happy. I have to say this. I'm very happy.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움직임에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와 유럽 중앙은행 ECB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에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통위를 열어서 곧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한은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소집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임박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한은은 임시 금통위와 관련한 결정 내용은 사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은 임시 금통위가 열리더라도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금리를 결정한 다음에 알리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임시 금통위가 열린다면 그 자체가 금리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당초 임시 금통위 시점은 정부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맞춰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오늘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발표하면서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기준금리가 연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고 또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수준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금리 인하 폭에 관심이 더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반적인 0.25%포인트일지 아니면 더 큰 폭이 될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의 대폭 금리 인하에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30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세를 키워서 1740선에 있습니다. 환율은 8원쯤 내린 달러당 1211원에 시작했지만 소폭 올라서 지금은 122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자 증가폭은 확실히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주말에도 계속 늘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주로 콜센터 가족들의 감염이 확인된 거죠?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79명, 경기가 32명, 인천이 18명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용산구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콜센터 관련 전체 확진 환자 수는 1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콜센터 확진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직원의 8살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은평구에선 직원의 80대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11층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에서도 해당 건물 10층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과의 접촉으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에선 하루새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4명입니다. 서울이 253명, 경기가 231명, 인천이 30명의 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달 11일부터 3일간 서울 시내 콜센터 5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00개가 넘는 업체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실시한 PC방과 노래방에 대한 전수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제보 접수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제보를 통해 확인된 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예방활동 안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대책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전일 대비 74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23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곳곳의 어려움을 살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잠시 멈춤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고 있기는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것일 뿐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 확진자 76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구로 콜센터 또 동대문 PC방 등의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고 이것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구로구 콜센터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일단 큰 불은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빌딩과 관계된 1,115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6일 10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총 129명입니다. 그중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총 79명, 경기도 32명, 인천은 18명으로 이는 해당 건물의 직원과 가족 그리고 지인 등 모든 접촉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울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 일부 시장을 통제관으로 격상했고 코리아 빌딩 전체 직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집중해서 인근 주민과 지인, 가족, 밀접 접촉자를 확인했고 자가격리자 그리고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능동감시를 계속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내 콜센터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인 PC방, 노래방, 클럽, 콜라텍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금융협회와 콜센터 운영단체를 통해서 사업장을 110개소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527군데의 콜센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업종과 근무 현황 그리고 재택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방역관리, 근무 환경 개선, 예방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점검 결과 약 99%에 달하는 523개 업체가 이미 방역을 마쳤고 약 20%에 달하는 101개의 업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청 구조, 또 열악한 노동환경, 이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더불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PC방, 노래방, 콜라텍, 클럽, 체력 단련장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227곳에 달하는 PC방, 노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추가 확진자 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오늘 0시 기준 4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5명, 경북 7명인데요.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25일 만에 처음입니다.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웃돌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 수는 9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12.6%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도 서서히 늘면서 병상 확보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대구 약 5%, 경북 1.2%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숨지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를 통해서 각종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일부 발표했는데요. 우선 대구 신천지 교회 소속 신도는 9,007명으로 기존 대구시가 관리하던 것보다 470여 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회가 4,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녀회 3,000여 명, 장년회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유년회 소속 어린이 84명이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고위험군인 신천지 의료봉사단 85명 가운데 4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검체 조사, 소재 파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49대의 경우 보안과 IP 주소 문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안 프로그램을 구매해 재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조사에 대해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는 달라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사도 방역에 국한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관련입니다. 어제 정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환영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어제 말씀드린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 계획에 정부 지원 계획을 추가한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대구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5명이 증가한 총 6,066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12명은 전국 70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2,460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하여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99명입니다. 어제 하루 완치되어 퇴원 퇴소한 환자는 27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744명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확보한 53건의 교인 명부와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기준 신천지 12개 지파 교인 수는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유년부 신자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19만 3,95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다대오 지파 교인 수는 13,029명이며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9,00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명단 중 방역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은 유년의 명단과 고위험군인 건강닥터 봉사자 명단입니다. 유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292명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현재 대구시가 관리 중인 명단과 비교한 결과 121명이 일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유년에 292명 중 208명이 이미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음성이 177명, 양성이 23명, 결과 대기 중인 아동이 8명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3명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2주간만 더 참고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는 시민운동인 코로나19 종식 3.18 대구운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2주만 더 참고 힘을 내면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종식시키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내주셨는데요. 태국 끄라비주 지역 교민들과 주민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이 촬영 영상에 자막까지 직접 넣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 열심히 이겨내시고 잠잠해지고 나면 아름다운 태국으로 놀러오세요. 끄라비 사람들은 모두 한국 응원하고 있습니다. เกาหลีสู้ๆนะคะ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นะคะ Fighting Korea The Korean people, this is voice from Thailand. Mr. Songkwan Kanran, the Vice Governor of Krabi. We, the Krabi people, have the God to bless you. Your country will be as normal in recently. Thank you very much. ในนามของท่องเที่ยวกระบี่ครับขอ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ฝ่าฟันวิกฤตโควิด-19 พวกเราพร้อมจะดูแลทุกท่านครับ Fighting Korea Fighting Korea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등 SNS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봄볕이 내리쬐고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추위가 풀리겠고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과 경북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선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철원이 0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가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은 오후 5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